수영을 처음 배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물이 무서워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라는 두려움이 아닐까요? 저는 샤워하면서도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어요. 내 얼굴 전체가 물로 덮이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살면서 자유형만이라도 잘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물속에 있는 제 자신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공기 중이 아닌 물속에서 자유롭게 물살을 가로지르는 시간이 저의 활력이 되기 시작해서였어요. 저는 특히 노래방 가면 염소처럼 목소리가 약하고 떨리게 날 정도로 배에 힘이 약했어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 달리기도 잘 못하고 체력도 약했는데 이제는 몸에 전체적인 근력이 생기고 체력이 좋아진 것이 제 스스로가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무서워서 수영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 또는 자유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힘들어서 좀 그만두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첫걸음은 모두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누구든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자유형의 핵심만 배워볼 거예요. 오늘 수영을 시작한 분들도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자유형을 배우는 순서 그리고 방법을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적어도 살면서 멋지게 수영장 또는 여름의 바닷가에서 물에서 자유롭게 즐긴다면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호흡을 연습을 해볼 건데요. 수영 배우기 초반에 저처럼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경험 속에서 물속에서 좀 숨을 쉴 수 없어서 또는 공포감이 밀려오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속에서도 호흡을 하는 것을 익숙해지고 그것을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벽을 손으로 잡고 호흡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물속에 들어가 수영장 벽을 보고 서주세요. 물안경을 쓰고 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코로 하나, 둘, 셋 숨을 뱉어줍니다. 그리고 입으로 퍽 하고 같은 속도로 하나, 둘, 셋 들이마시는 연습을 해봅니다. 반복해서 해주면서 물속과 물 밖에서의 우리의 호흡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유형의 측면 호흡을 연습을 해볼게요. 벽을 한 손에 잡아주고 먼저 왼손으로 잡았다면 왼다리를 내려 땅에 닿게 합니다. 한 발을 먼저 수직으로 닿게 하고 나머지 다리만 물 수면에 띄운 후에 해볼 거예요. 익숙해지면 두 발을 물에 띄어 발차기를 해주세요. 벽을 잡지 않은 다른 팔은 가볍게 허벅지 옆으로 붙여줍니다. 자유형의 옆으로 숨쉬는 것을 해볼 텐데요. 먼저 머리를 옆으로 돌려 한쪽 눈만 물속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모두 다시 물 수면으로 넣고 코로 숨을 내뱉어줍니다. 양손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벽에 짚은 채로 머리를 양쪽으로 돌려 호흡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숨 쉬는 것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야 나중에 물에서 나갈 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킥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의 다리는 실제로 물에 들어가면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물의 저항을 최대한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발차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발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가 일자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력으로 다리에 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종아리와 발이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발차기의 진폭은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도록 처음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대부분 킥을 크게 하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킥판을 두 손으로 잡고 뻗어주면서 발차기도 연습을 해보세요. 자, 팔 동작을 한번 볼까요? 먼저 물을 손바닥으로 잡아내는 느낌을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얼굴을 물에 담그고 우리의 팔은 양 앞으로 뻗고 팔꿈치만 구부려 주기 시작합니다. 팔꿈치 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물의 깊이에서
팔을 꽈배기 모양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스컬링을 해보는 건데요. 밖에서 안으로 물살을 잡고 또 두 손이 가슴 앞에서 가까워지면 밖으로 물을 내보내면서 팔과 손바닥의 물 느낌을 집중을 해보세요. 손목이 뻣뻣하지 않게 긴장을 풀고 손바닥에 패드를 사용해서 물잡기를 하는 것도 처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세를 한번 볼까요? 먼저 수영장 벽에 손을 잡아주고 두 다리는 가볍게 발차기를 해줍니다. 머리를 물속에 넣어서 코로 내뱉어 숨을 합니다. 자, 발차기는 가볍게 계속 해주면서 한 손으로 돌리고 머리도 같은 방향으로 돌려 호흡을 해줍니다. 번갈아 가면서 호흡과 팔 돌리기를 해줍니다. 자, 순서가 좀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드디어 물을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유형을 해볼 거예요. 킥판을 잡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킥판을 잡은 팔은 쭉 가볍게 뻗어 물 수면 앞에서 나아가주세요. 그리고 한 팔씩 돌리고 어깨를 열어 머리를 돌려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다른 한 팔로도 돌려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유형이 할 때 머리의 움직임도 알아볼게요. 우리의 머리는 레일과 평행하게 앞으로 가고 몸의 중앙선에 있도록 꼭 체크를 해주면서 자세를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의 윗부분은 물 밖에 있고 귀 아래로는 물 속에 잠겨 있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야 머리가 물에 나아감에 있어서 걸리는 느낌이 적고 가장 적절한 자세가 됩니다. 돌리는 팔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호흡한다고 하였고, 이때 숨을 더 크게 쉬기 위해 양쪽 눈이 모두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 표면에 아래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머리를 들어 올린다면 몸이 계속 가라앉게 되니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자세가 몸에 익으신 분들은 이제 킥판을 떼고 자유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영을 할 때 하는 실수를 알아보면서 조금 더 좋은 자세를 만들어 볼까요? 수영하면 너무 숨이 차고 지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꼭 자세를 잘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수영장 앞으로 보고 수영하는 건데요. 만약 수영을 하는데 다리가 무겁고 계속 가라앉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이런 분들은 시선이 수영장 바닥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좀 들린 만큼 우리의 하체는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발차기를 더욱 깊은 물속에서 하고 있을 수 있고 더 빠르게 지칠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는 머리를 바닥을 보고 있고 우리의 뒷목은 물과 평행하게 뻗은 상태로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혹시 숨을 참고 안 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됩니다. 다른 동작으로 집중이 되면서 숨 쉬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조금이라도 참게 된다면 오히려 몸이 더 경직돼서 다칠 수 있습니다. 호흡 패턴을 꼭 익숙하게 먼저 하고 힘 빼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는 팔꿈치가 구부러져 손 위로 있는 자세인데요. 자, 우리가 팔 돌리기를 할 때 팔꿈치 그리고 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물 위에서 손끝으로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펴내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면서 물을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체에서 추진력을 얻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의 팔뚝과 손바닥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높은 팔꿈치 캐치 자세를 강습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직으로 내린 팔꿈치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많은 물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항상 손보다 위에 놓이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자유형 시작하는 자세를 오늘 배워보았는데요. 먼저 수영장 벽에 손을 잡고 두 다리는 가볍게 물 위로 떠서 발차기를 해줍니다. 발차기를 가볍게 해주면서 한 손을 돌리고 머리도 같은 방향으로 돌려 호흡을 해줍니다. 익숙해지신 분들은 벽이 아닌 물에서 킥판을 잡고 나아가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실수를 알아봤죠. 첫 번째로는 수영장 앞을 보고 수영하는 거였는데요. 수영할 때 머리는 앞이 아닌 수영장 바닥을 보고 우리의 뒷목이 물과 평행하게 뻗은 상태로 해야 합니다. 두
두 번째로는 숨을 참게 되는 경우였어요. 숨을 조금이라도 참게 된다면 오히려 몸이 더 힘이 들어가서 경직이 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팔꿈치가 구부러져 손 위로 있는 자세였는데요. 손과 팔이 항상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 있으면서 물을 잡아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수영을 시작하는 간단한 순서와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수영 선수처럼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단계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배워나가는 과정도 재미있게 즐겨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영법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성장의 기쁨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어느 날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고 오늘의 수영을 좀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는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포기하기 쉽죠.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잘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못하던 영법을 배우기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미션과 달성하시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